안녕하세요, 여러분. 랑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봉산탈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봉산탈춤이 우리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범위죠. 자, 모두들 힘내서 봉산탈춤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자, 우리가 배울 이 봉산탈춤은요, 처음으로 배우는 극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극작품들은 인물들이 나와서 직접 보여주고 행동하고 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보여주기 갈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산탈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글의 구성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시작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번거지,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말뚝이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뚝이는 뭐다? 그렇다. 마부이다. 자, 그다음에 양반이 등장하는데요. 이 양반 삼형제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한대요. 왜 그럴까? 작품에 들어가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뚝이가 제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뚝이가 양반을 소개하고 뭐 담배 금지 등 여러 가지 제담을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뚝이가 양반을 어떻게 조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개는요, 양반들의 허세를 폭로하는 것인데요. 자, 양반 중에 이제 두 명의 인물이 자신들이 양반이라는 것을 어떻게 과시하기 위해서 시조를 읊고 한시를 짓고 파자놀이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양반이다, 나는 똑똑하다, 유식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양반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환에서는 새로운 인물 취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취발이라를 잡아들이라는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취발이를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취발이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양반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시대상을 풍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말 인물들이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품이 끝이 나는데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반이요. 세 명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양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반들은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204쪽에 보시면은 등장인물 해서 탈춤이니까 탈을 쓰고 춤을 추겠죠. 그래서 이 극을 사용할 때 탈춤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희화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양반들 생원, 서방, 도령이 언청이와 그다음에 입이 돌아가 있는 탈을 쓰고 이제 탈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하필 이렇게 우스운 모습으로 묘사를 할까요? 자, 이 조선 시대에는요, 계급 사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계층의 이런 무능력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서는 외모 면에서도 조금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만일에 이들의 탈이 어 저는 요즘에 이제 차은우가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니까 비교를 해 볼게요. 차은우의 그런 얼굴 같은 탈을 쓰고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모두가 다 같이 "너무 웃기다."라고 하면서 막 희화화를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우스꽝스러움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체적 결함이 있는 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요, 말뚝이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요. 말뚝이의 권위를 훼손당하는데 호통을 칩니다. 자, 호통을 치지만 그 뒤에 또 말뚝이가 변명을 하면, 오, 그렇구나. 이러면서 안심을 해요. 그 말인 즉슨 말뚝이가 계속 조롱을 하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조, 읊기와 글짓기. 이게 글짓기가요, 한시예요, 한시. 한자로 만든 시가 한시죠.
자, 한시집기 파자놀이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냅니다. 자, 봉건적 신분 제도가 무너져가던 조선 후기에 부패하고 무능력한 양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뚝이가 중요한데요. 말뚝이는요, 양반을 업신여겨서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양반의 위험을 무시합니다. 양반에 대해서 격식을 차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양반에 대한 반항심을 드러냅니다. 자, 말뚝이는요, 양반들의 무능력함과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이 민중의식의 대변자인데요. 백성들이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취발이라는 인물은요. 국고금, 나라의 돈을 중간에서 횡령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취발이는요. 당시에 조선 후기에 이 상인 계층들이 굉장히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즉 당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 계급 상인 계층입니다. 상인들인데요. 이 중인 계급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물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뚝이는요, 양반들과 어떻게 서로 조롱하고 이제 희화화하고 있는데요. 말뚝이는 번거지와 채찍을 통해서 마부임을 알 수 있고요. 평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풍자의 주체는 말뚝입니다. 풍자의 주체가 말뚝이기 때문에 말뚝이가 양반들을 어떻게 그렇죠.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부채와 장죽, 이러한 소도구들은요, 양반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조선시대 계급 사회에서는 평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 양반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장죽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무능력한 양반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양반들은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반의 모습과 행동들은요, 굉장히 우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반탈의 비정상적인 모습, 이렇게 언청이라든지 입이 삐뚤어진 이런 탈들, 그리고 양반의 방정맞은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의도는 바로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 조롱, 희화화하려는 장치의 중요하죠. 희화화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하, 양반의 모습과 행동이 전부 다 양반의 풍자 대상을 삼기 위함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물 정리가 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담의 구조와 풍자성을 볼 건데요. 이 제담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뚝이가 양반들과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 대화의 구조, 이야기의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쥐라고 인물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관객들이 집중하고 노래와 춤이 멈춰지죠. 자, 이때 말뚝이는 조롱을 합니다. 그럼 막 조롱을 하고 놀리면요. 양반이 네 이놈! 하고 호통을 쳐요. 그럼 양반이가 얼른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양반님 그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을 하면은 양반들이 오 그래? 오 하면서 안심을 하죠. 그리고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의 제담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재단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과 같이 작품을 본 다음에 요거 구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내용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204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등장인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딱 봐도 알다시피 여기 보면요. 어때요? 그렇죠. 인물이 굉장히 희화화되어 있는 탈을 쓰고 있네요. 자, 생원, 서방, 도령은요, 전부 다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취발인은 새로운 신흥, 중산층 계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말뚝이가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소도구를 통해서 말뚝이의 신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하는데요. 양반 삼형제가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춥니다. 우리가
걸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양반들은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어홈 하면서 팔자 걸음으로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점잖게 피우는 게 양반인데 사실 이렇게 국거리 장단이 치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게 춤을 추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양반의 희화화입니다. 어색한 행색. 양반들의 어색한 행색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다, 웃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반을 희화화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희화화한다는 것은 대상을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풍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의 외모나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묘사를 함으로써 이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화화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양반 삼형제 맞이 첫째가 새님이고요. 둘째가 서방님, 셋째가 도련님입니다. 새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습니다. 양반의 신분을 드러내는 복장이죠. 도련님은 남색 회자의 복건을 썼다. 새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고요. 자, 이 언청이, 이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탈이 이렇게 외모 자체도 희화화하는 자체는 뭐다? 그렇죠. 양반 자체를 희화화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얹청이는요, 입술 갈림증에 있어서 이게 윗입술이 세로로 찢어진 사람을 납잡아 부르는 말인데요. 이 얹청이의 모습도 조금 납잡아 부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체와 장죽은요, 양반의 신분을 드러내는 소도구인데요. 양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죠. 아하, 야, 도련님도 입이 삐뚤어졌네요. 신체적 결함 가지고 있습니다. 도련님의 일절 대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명상을 이렇게 붓을 팍팍 때리면서 방정맞게 굴어요. 체면이 중요한 양반이 이렇게 방정맞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뚝이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가운데 나와서 쉬라고 얘기하죠. 쉬 네모 박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 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새로운 재담을 알립니다.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림. 새로운 이거를 나중에 정리를 할까? 한 번에? 그리고 살짝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1번은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립니다. 두 번째, 음악 또는 반주. 같이 멈춰요. 음악, 반주. 반주와 음악과, 음악과,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죠. G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극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네 번째, 어떻게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자, 요렇게 4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 4가지 역할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쉬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설을 다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양반인지 아지 마시오. 한마디로 내가 설명하는 양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뭐 노론소론은 당파고요. 호조병조 옥당은 지금의 여러분들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낸 관료라고 생각하지 마라. 퇴로 재상으로 계시는 양반 아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희화화가 시작됩니다. 중요하니까 볼게요. 계잘 양의 량, 양자에다가
개다리 소반에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자, 여러분, 이 양반을 계자의 양과 개다리 소반이라는 보잘것없는 것과 동일치하면서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게자의 향은요, 옆에 봐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지를 다룬 개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죠.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양반이라는 명칭에 비유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 이놈 뭐야? 이렇게 하면서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자, 그랬더니 호통이 나오면 말뚝이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호통 치니까 변명을 하죠. 제담의 구조 잊지 마세요. 잠깐. 변명을 합니다. 야,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설을 다 지내고 퇴로 제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사명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래야 할소. 라고 변명을 했어요. 우린 알죠? 이 변명을 들어도 정말 성의 없는 변명이다. 근데 양반들은 믿습니다. 어허, 이생원이라네. 이렇게 하면서 안심하죠. 자, 안심합니다. 자, 양반들은요. 이 말뚝의 변명이 그대로 안심해요. 믿어요. 자, 그러면서 겉으로는 근엄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말뚝의 변명이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양반들의 언행을 통해서 양반들의 우매함을 폭로합니다. 멍청함이죠. 우매함을 폭로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국거리 장단을 모두 뭘 춘다? 춤을 춥니다. 별표. 여러분들 우리 제담이 끝이 나면 춤을 춘다라고 했죠. 춤이 끝나야지, 춤까지 춰야지 하나의 제담이 끝이 나는 거죠. 자, 춤도요,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번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합니다. 3번 흥겨운 춤을 추니까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4번 제담과 제담 사이를 구분합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춤의 기능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제담이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제담이 시작되네요. 쉬, 또 새로운 제담이 시작되죠.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자, 구경하시는 양반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객들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인물들이요. 관객, 그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서슴없이 말을 걸어요. 즉, 무대와 객석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과 그다음 관객들의 현실적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양반들 구경하는 양반들 누구겠어요? 백성들이겠죠. 자, 내 말씀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자, 짤따랑 괄호 열어보자. 짤따랑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자, 짤따랑 곰방대는요. 백성들이 피는 이게 짧은 담뱃대예요. 여러분들 사극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곰방대로 담배 피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담배 까기죠.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가 5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깍지, 희자욱, 오동수복,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가지고 저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담배 길이와 담배를 만드는 이 소재를 가지고 양반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담배의 길이가 뭘 의미하냐면 양반들의 권위와 이제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 사회에서는 평민들은 양반들이 피는 담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평민인 관객들에게
양반들이 사용하는 담뱃대로 담배를 피울 것을 권합니다. 이 말인 즉슨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원래는 피면 안 돼.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평민들이 양반이 사용하는 물건을 쓰면은 곤장 맞아요. 혼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조롱하는 이 말뚝이는 야, 우리도 같이 피자. 그런 짧다는 거 피지 말고 양반들이 피는 담배 우리도 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양반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양반 뭐라고 하니까 뭐야 하면서 또 호통을 칩니다. 말뚝이가 조롱을 하죠. 뭐야? 이럴 때, 아이, 양반 어찌 듣는지 듣소. 이거 뭐예요? 변명이죠.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해야 했어. 헌화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시끄럽게 짓거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러면서 또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또 뭐래요? 헌화를 금하였다네 하면서 또 안심합니다. 믿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해야 돼? 춤춰요. 이렇게 또 하나의 재담이 이렇게 끝이 나죠. 자, 그다음 또 새로운 재담이 시작됩니다. 쉬. 그럼 또 조롱이 시작되겠지. 여보 악공들, 어머, 이제는 악공들에게도 말을 겁니다. 악공들은 뭐예요? 장구, 부, 깽가리를 치는 이 탈춤에서 뭐를 맡은 사람? 그렇죠. 배경음악을 맡은 사람이죠. 음악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악공들에게도 말을 거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악공들도 그게 참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자, 오음육률 괄호 열고 오음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시오. 버드나무 홀뚜기는 뭐예요? 그렇죠. 풀필이죠. 자, 오음육률은요. 옛날 중국 음악의 5가지 소리와 6가지 율조, 즉 양반들의 음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양반들 음악 그런 거 해주지 마. 필요 없어. 하면서 뭐라고? 그렇지. 버들필이나 불면서 바가지 엎어놓고 치는 바가지 장단 좀 쳐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듣던 양반은 또 뭐예요? 그렇죠. 호통치죠. 아야, 이놈 뭐야? 했더니 양반, 또 말뚝이는 변명합니다. 아이고,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용두, 해금, 북, 장구, 피리, 저때 한 가락 뽑지 말고 건건하게 치라고 하였소. 이랬더니 또 안심하죠. 믿어요. 건건들게 치라 했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또 재담이 끝이 납니다. 재밌죠? 쉽죠? 그쵸, 여러분? 이게 짧게 짧게 호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조롱하는 장면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이제 생원이 쉬 하면 새로운 재담이 또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새로운 재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관객과 악공의 역할을 먼저 살짝만 정리할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내용 정리해 줄 건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관객은요, 양반에 대한 말뚝의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의 한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극중현실에 참여하고 개입해요, 적극적으로. 자, 악공은요, 놀이판의 배경음악을 제공하고 등장인물의 물음에 대답하고 장단을 맞춥니다. 그래서 말뚝이는 양반에 대한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의 한 편이 돼서 극중에 참여를 하는데 이 내용을 관객과 동의를 하죠. 그래서 관객과 악공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구나, 동의를 하구나, 둘 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쉬와 춤의 기능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새로운 재담이 시작될 겁니다. 자, 쉬 말투가 이렇게 양반이 시작했죠. 그랬더니 말투이가 이러면서 대답을 시작합니다.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느냐 했더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에 국 말아 1조씩 하고 마구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금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마구간에 들어가 노세원님. 자, 얘들아, 노세원님은요. 노세원님과 발음이 비슷한 이 유사성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예요. 즉 이것도 양반을 조롱하는 거죠. 노세는 이제 옛날에 그 당나귀보다 조금 더 작고 이게 조금 보잘것없는 그 탈 것들이에요. 탈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봐주세요. 노세원님, 원님은 나란 일을 하는 관료잖아요. 그럼 양반일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이것도 언어 유희, 양반에 대한 조롱이 드러난다. 자,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어머머머머, 말뚝이님이래. 자기 보고 님이래요. 동그라미. 자, 내가 타고 서울, 영미, 법적, 동양, 삼국, 무릎, 매주발등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 곡곡, 몇몇 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찝찝이, 참나무, 결길 다 돌아다녀도
셋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오 마이 갓. 자, 놈이래요. 양반한테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 어머, 말뚝이가. 자, 이러한 말뚝이의 말투를 통해서, 아, 양반에 대한 반항심이 담겨 있구나.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을 비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현실 비꼬고 있죠? 양반다운 양반이 없다. 노세 원님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없습디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없습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없습디다는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화자, 청자 사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는 격식을 차려야 하잖아요. 계급 사이니까. 그러면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없습디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반항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라면 없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는 여기에요. 지금 말뚝이는요. 반항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반항감이 간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양반에 대한. 요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쵸? 자, 서술형 하나를 통해서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서 반항감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 세처는 뭐예요? 단어 뜻 보자. 우더어른의 숙소를 준비한다. 즉 사처의 와전인데 이거를 세처를 그냥 숙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양반들이 묵어야 하는 세처를 안 정하고 너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했더니 말뚝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면서 한 바퀴 휘 돌면서 자, 이런 모습들은요. 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탈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탈춤은요. 그냥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특별한 무대 장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객과 무대도 구분되지 않아요. 객석이랑.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탈춤 같은 경우에는 무대와 객석이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물들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극작품이에요. 잊지 마세요. 탈춤의 특징입니다. 자, 말뚝이가 얘의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이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한으로 낸 새처를 잡아놨습니다. 자, 지금 말뚝이가 잡아놓은 새처는 어디게요? 맞습니다. 마국간입니다. 자, 마국간의 새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면 양반과 짐승을 동일시하면서 양반을 비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나니까 생원이 이놈 뭐야 이렇게 하면서 또 호통을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말뚝이의 변명이 나오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말뚝이의 변명입니다.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하면서 얘들아 잘 봐. 여기 선생님이 말하는 좌좌오향부터 그 다음에 여기 놓고까지는요. 전부 다 변명이에요. 변명이고 이 세처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몇 자리가 어떻고 집터의 방향 그다음에 지붕틀이 어떻고 주추에 어떤 물건을 섰고 석가래 금물결 석가래를 받치기 위한 기둥에 뭐 지금 점점점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말뚝이의 변명 플러스 세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처에는 이러이러한 걸 썼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한자어죠. 양반들이 사용할 법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포인트는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른 선창의 돼지 똥물에다가 죽죽 죽여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칠게 썬 담배를 어디에? 돼지 똥물에다 내가 축축 죽여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부분에는 분명히 양반들이 주로 쓰는 이 한자어를 사용해서 양반의 비위를 맞춰줘요. 변명한단 말이야. 하지만 뒤에서는 평민들이 사용하는 비속한 어휘를 사용해서 양반을 결국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놓고까지는 전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옳지, 변명하고 세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 나열한 것이라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조롱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앞부분 한자 내용들은 전부 다 말뚝이가 양반들에게 그렇죠. 변명하고 이렇게 세처를 묘사하는 한자고요. 뒤에 부분은 어떻게 다시 조롱하는 거죠. 그랬더니 조롱하고 나니까 양반이 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호통 내리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변명합니다. 에이고 이 양반 또 어찌 됐어. 어떻게 꿀물에다가 죽여놨다. 정말 똥물에다 했다고 해놓고서 또 꿀물에다 했다라고 변명도 성의 없이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믿어요. 믿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양반들은. 자, 꿀물에다가 죽여놨다네 라고 하면서 또 안심하죠. 자, 안심하고 나서 다시 춤을 춥니다. 그럼 제담이 끝이 났죠. 자, 그리고 나서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 세처라는 공간은 무대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간 척 하는 거죠. 들어간 양 하면서 이제 세처 안에 앉아 있습니다. 자, 양반들이 세처 안에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의 재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계 2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정계 2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듯이 이제 생원과 서방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쉬 하면 음악과 춤이 멈추고 이제 재담이 시작됩니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들은요, 마구간처럼 묘사된 세처방 안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왜냐면 마구간 안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시조를 읊으려고 해요. 자, 시조를 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양반으로서의 우월의식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서방이 경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자 양반들이 시조를 읊죠.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점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어요. 그런데 이때 양반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해서 뭘 한다? 그렇죠. 소리를 합니다. 그럼 이 소리는 뭘까?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노래 뭐라고 불러요? 낙양산 심리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지금 있잖아. 이 말뚝이가 부른 노래는요. 시조가 아니라 잡가입니다. 잡다한 노래들이 있는 그 잡가 성주풀이 중에 한 대목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한 이유가 뭐야? 자, 사실 여기서 보면요. 이거는 시조거든요. 시조는 양반들이 향유하는 문학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반들이 부르는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창이나 인생의 허무함을 부르는 이 잡가나 결국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어때요? 유사하죠. 유사하단 말이야. 이거 반나마 늙었으니 나 낙양산 심리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 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다. 양반의 허위적인 자기 과시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이나 한 수 지어보세요. 얘들아, 글이나 한 수 지어보세요. 뭘 짓겠다는 거예요? 한시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시는 뭐예요? 한자로 만든 시죠. 자, 한시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이 한시는요, 누가 많이 만들었겠어? 그렇지, 한자를 알고 한자를 사용하는 양반들이 많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그럼 형이 먼저 지어보시오 했더니 운자를 내게 합니다. 자, 운자는요, 여러분, 이 시조, 그 한시에서 각 구의 끝을 맞춘 글자예요. 그 끝을 운자를 맞춰야지만 한시가 잘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서방이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운자를 드릴게요. 자, 서방이 주는 운자는 3과 0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생원은 한시를 잘 지을까요? 아, 그거 어렵다. 여보기 동생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라면서 영시조, 영시조는 시조를 읊는 듯한 어조입니다. 울룩주룩 산대산 하니 황천 풍산의 동선령이라. 자, 얘들아. 울룩줄룩? 잠시만. 울룩줄룩이라는 한자 본 적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죠? 누가 봐도 울룩주룩은 한자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이죠. 자, 생원이 만든 이 한시는요. 한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한시 아니에요. 지명을 단순하게 나열했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 풍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하하, 그 형님 잘 지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화자찬. 자, 세원이랑 서방이랑 둘 다 한시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원이 이번엔 동생이 한번 지어보게 했더니 형님이 운자를 내십시오 했더니 총하고 못을 줍니다. 아, 그 운자 벽자로 군 한자 낑낑대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지충은 거물못이라. 자, 얘들아, 운자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역시도 한시가 아닙니다.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 풍자 두 번째를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세원도 서방도 둘 다 한시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한시라고 지은 것들은 한시가 아닙니다. 자, 중량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에 파자놀이나 해볼까? 자, 이번에는 새로운 놀이 파자를 해보겠답니다. 파자는요, 한자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놀이인데요. 결국 이거는 누구 놀이다? 양반의 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파자놀이 한번 볼게요.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네, 거 운고 우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맞춰요. 그랬더니 어이구 거참 동생 용할세. 형님 그럼 내가 한 자 부르라오. 부르게 하면서 또 파자놀이 하는 거 마무리 볼게요. 논두렁에 살피 짚고 서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그것 참 어려운 자일세.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파자놀이가 끝이 났어요. 사실 이 양반들은요. 자신들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파자놀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국에는 그들의 무식함을 오히려 폭로하고 있는데요. 파자놀이라기보단 굉장히 간단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자놀이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하하, 그거 형님 잘 맞췄습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라는 인물 네모 박스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이 서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두 번째,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성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교과서 209쪽에 보시면요. 209쪽에 빨간색 탈을 쓴 사람이 취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한편 옆에 살짝 구석이 서 있다는 것, 특별한 무대 장치가 있다, 없다? 없다. 탈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전환 양반들의 허세 폭로 끝냈죠? 이놈 말투가 예, 나랏돈 노랑돈 7푼 잘라 먹은 놈. 상통이 물에 있고 대추빛 같고 올룩줄룩 뱀이 장등 같은 놈 잡아들여라. 이거 누구게 맞습니다. 취발입니다. 취발이란 우리 인물 소개 기억나요? 취발이는요. 조선 후기에 성장한 신은 상인 계층인데요. 말뚝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 취발이가 힘이 무량대각이요. 날래미 비호 같은데 오호 이렇게 지금 취발이가 표현 묘사하고 있는 이 말뚝이가 묘사하고 있는 취발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흥 상인 계층이 세력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샌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 수 있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다. 즉 전령은 뭐예요? 그렇죠. 전령은요, 명령을 전하는 증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양반의 권위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죠. 만일에 양반의 권위가 아예 없다면 전령이 있어도 취벌이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 그리하여라.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했더니 종이에 뭘 써서 주죠. 그랬더니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 가서 옆에 있는 취발인데 텅! 당신 잡히었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취발이가 어데 전령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 자,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때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죠. 이것도 뭐예요? 조롱하는 모습이죠. 자, 그놈 잡아들였소. 이놈 말뚝아 이거 무슨 냄새냐? 예,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생원이 이렇게 말하죠. 어허이,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 박아라. 자, 여러분. 양치 안에서 냄새 난다고 목을 잘라서 똥구멍에다 넣으래요.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상스럽고 폭력적인 표현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상스럽고 폭력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양반들이 사용하는 이 폭력성과 횡포, 언어들 이런 것들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한 취바리를 잡아드렸죠. 마지막 결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쟤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아 잡아다 죽이면 무엇합니까? 자, 여기서 이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 시발이 죽여서 뭐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 돈에 약한 양반의 심리를 이용해야 해. 양반이 회유합니다. 자, 청빈한 척하면서 속으론 돈을 좋아하는 양반의 물욕과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풍자하는데요. 양반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를 공부하잖아. 조선시대는 유교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욕적인 것을 대놓고 좋아하면은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속으로 뒷구멍으로 좋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돈 몇백 냥 취바리한테 내라고 하면 우리끼리 논아 쓰고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그러니 새님은 못 본 채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리 알고 계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오호, 이 대사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양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시대에는 양반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에 어울려서 또 춤을 추죠. 춤을 추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인물들 퇴장합니다. 이렇게 작품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가면극의 특성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무대와 객석 구분 없죠? 두 번째, 무대 장치 있다 없다? 없어요. 세 번째, 장면 전환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세처방이 실제로 없는데 세처방이 있는 척하면서 세처방이 들어가는 양 한다. 이런 것들. 장면 전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있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어 조롱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작품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담의 구조와 풍조성. 자, 이제는 작품을 배웠으니까 제담의 구조 눈에 쉽게 들어오죠. 맨 처음에 쉬라고 한 다음에 말뚝이 조롱이 시작되고 양반이 호통하고 말뚝이 변명하고 양반이 안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춤을 추죠. 자, 말뚝이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처럼 여기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이 제담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에 이런 제담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다? 양반의 부정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재 정리 가겠습니다. 자, 작품의 제재, 갈래는 가면극 탈춤의 대본이고요.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는 양반과 말뚝이의 대결이 되겠죠. 주제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되겠습니다. 익살, 과장, 언어 유희 등을 사용하여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단마다 한데 올려추는 춤과 음악으로 긴장과 갈등이죠. 갈등이 해소됩니다. 자, 서민적인 비속어와 양반투의 한자가 동시에 사용되죠. 그래서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가면극의 특성은 방금 정리했죠. 1번, 2번, 3번, 4번. 이 가면극의 특성 4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자, 관객과 악공의 역할인데요. 자, 관객은요, 양반에 대한 말뚝의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이와 한편이 돼서 극중 현실에 참여하고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악공의 역할은 뭐예요? 놀이판에 배경음악 제공하고 등장인물 물음에 대답하고 장단을 맞춥니다. 자, 그리고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희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말뚝이 한편이 되어서 극중에 참여하죠. 요 내용이 둘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거 뭐예요? 노생원님 빨리 하면은 노세원님이죠. 즉 말뚝이가 노세원님을 탔다라는 말은
노생원님을 타고 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즉 양반을 희화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휘를 의도적으로 바꿨었어요. 자, 말뚝이님, 님은 뭐예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인데 자신한테는 님이라고 하고요. 생님에게, 양반에게는 놈이라고 씁니다. 즉 님을 말로 높이고 생님을 놈으로 낮춰 부르면서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양반을 비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학습 활동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교과서 210쪽입니다. 자, 장면 1번인데요. 제6과장의 중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각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을 파악해보자 했어요. 자, 제 담의 소재는요. 양반, 이제 명칭, 담배, 장단, 양반 찾기, 세처 정하기 등이 있었고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렇죠. 권위만 앞세우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면 2에서는 생황과 서방의 제담인데요.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놀이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양반으로서의 똑똑함,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식하고 교양 없는 모습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탈춤의 특징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등장인물 말뚝의 대사를 통해서 탈춤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하고 넘어갈까? 탈춤의 특징. 등장인물 말뚝의 대사이다. 여기서 탈춤의 특징 무엇일까요? 별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여보 악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필기 한번 해보자. 자, 악공과 관객이 그게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자, 악공과 관객이 그게 참여하고 친근하고 신명나는 놀이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채찍으로 원을 그리면서 말로만 공간을 설명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세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탈출을 특별한 무대 장치나 소품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정리하고 살짝 일시 정지하고 필기하세요. 저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마지막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자, 탈춤은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엄격하게 나뉘지 않죠. 그래서 탈춤이 벌어지는 이 실제 공간이 공연 장소이면서 작품 속의 상상 속 공간이 될 수 있죠. 요 내용이 같은 거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에 2번에 2번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말뚝이의 대사를 통해서 탈춤 보고 즐기던 당시 서민들 의식이 잘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별표. 자, 정리해 볼게요. 양반은요, 조선시대 지배층, 즉 계급사회에서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인데요. 근데 말뚝이의 대사에는 양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양반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조선 후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점차 약해졌음을 짐작합니다. 약해진 거지 완전히 사라진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조선 후기는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커다란 전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때 왕이 선조죠, 선조.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왕인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 선조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으로 대표된 이 지배계층들의 위선과 무능력함을 직접 목격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민들은요, 지배계층에 대한 그렇죠. 거부감과 저항의식이 생겼고 말뚝이의 대사가 반영된 것이다. 왜? 서민들을 대표하는 게 말뚝이니까요. 말뚝이의 대사에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까지 잘 정리를 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 3번은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재담의 구조잖아요, 여러분. 이 조롱하고 호통하고 변명하고 안심하고 해소하는 이 장면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쉬하고 춤의 역할 한번 기능을 보겠습니다. 제가 쉬하고 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좋아요. 쉬와 춤의 기능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인은요,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음악 반주와 춤을 멈추게 하고요,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기능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춤은요,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를 알리죠. 말뚝이와 양반의 양반들의 어리석은 부각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담과 재담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다. 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별표 100만 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봉산탈춤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용? 충분히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극작품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내용 잘 이해하면서 천천히 선생님의 강의 들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봉산탈춤도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렇게 A뿔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어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안녕!